안녕하세요. 칠기존 날입니다. 중장년기는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건강, 재정,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와 도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를 잘 준비하고 대처한다면 오히려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활동이나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면 사회적 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노년기를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 재정, 사회적 관계, 삶의 의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노년기를 보다 행복하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비법, 품격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한 마음 수업입니다. 이 책은 나이 들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죽을 때까지 활기차고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을 담은 책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짐이 되거나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치는 시니어가 아닌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재발견하고 당당하고 품격 있는 인생 선배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나이 들수록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약 75년 동안 700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요인에 대해 추적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행복을 향상하는 것은 모두가 예상했던 학력, 부, 명예 등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였다. 또 미국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설문한 결과에서도 인간관계라고 답한 사람이 8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의 부족을 꼽은 사람은 15%에 불과했다. 원만한 인간관계는 노년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게 보내야 한다면 돈이 아무리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60대에 접어들면 대부분 상실을 경험한다. 부모님 등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이미 은퇴한 터라 다녔던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의 횟수도 점차 줄어든다. 더 큰 문제는 체력과 감각 저하 등으로 예전처럼 다른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데 있다. 자연스레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기존의 친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찾아온 외로움, 고독은 건강에 치명적이다. 나의 안부를 물어봐 줄 사람. 노년에 가족만큼이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다. 오늘 하루가 어땠냐며 관심 두고 물어봐주는 친구가 있다면 행복한 것 아닌가.
이런 친구들로 이루어진 관계만까지 확보하고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으랴. 당장 이런 친구가 없어도 걱정할 일이 아니다.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져보자. 교회나 성당, 저를 찾을 수도 있고 취미를 같이 하는 동호회에 가입하면 된다. 공통의 관심사로 새로운 친구를 얻고 소통하며 얻는 기쁨과 행복감은 노년의 삶을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게 한다. 데일 카네기는 그의 인간관계론에서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비결로 6가지를 꼽았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여라. 미소를 지어라. 상대방에게는 그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잘 들어라. 상대방이 스스로에 대해 말하도록 이끌어라. 상대방의 관심사에 관해 이야기하라. 상대방이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칭찬하라. 6가지를 다 실천하기 어렵다면 3가지만 기억하자. 잘 웃고, 잘 듣고, 칭찬만 잘해도 상대방의 호감을 얻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관계를 억지로 엮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겪게 된다. 온갖 미사여구와 함께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게 대하다 관계가 형성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을 접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과는 과감하게 관계를 끊어야 한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치는 인연을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스치는 인연이라면 지나쳐 버려야 한다. 해프게 인연을 맺으면 진실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어설픈 인연으로 고통을 받는다. 사람에게 받는 고통은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심을 쏟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진심은 진실한 사람에게만 쏟아야 한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다. 나이 들수록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자. 외로움에 자칫 흔들리기 쉬운 노년에는 관계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훨씬 중요하다. 물려줘야 하나, 다 쓰고 죽어야 하나. 중장년 세대가 은밀하게 고민하는 게 있다. 자녀들 앞에 대놓고 말을 꺼내기도 그렇고 언제까지 마음을 숨기자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그런 걱정거리다. 바로 죽기 전에 가진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재산을 물려주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인생 이막을 더 활기차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상속보다 자신을 위해 쓰다 죽는 게 더 현명하다는 판단이 서기도 한다. 남은 재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다 쓰고 죽어라. 15년 전 다 쓰고 죽어라라는 책을 처음 접한 적이 있다. 광화문의 한 서점에 들렀다가 매대에 깔린 책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제목에 이끌려 이내 집어들었다. 다 쓰고 죽으라니 도대체 무슨 뜻이지? 책의 메시지는 지금 당장 사표를 써라. 현금으로 지불하라. 은퇴하지 말라. 다 쓰고 죽어라 등으로 요약된다. 미국의 재무설계자이자 라이프 코치인 저자 스테판 폴라는 이 4가지 메시지를 압축해 이렇게 표현한다. 다 쓰고 죽어라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를 포기하고 잘못된 경제 습관을 버리고
임의의 마감 시간 65세 은퇴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경제적 불멸에 대한 어리석은 꿈, 유산 상속을 꾸지 말라는 것이다. 메시지 중 핵심은 모은 돈을 후회 없이 다 쓰고 떠나라는 다 쓰고 죽어라다. 사는 집도 영모기지와 같은 제도를 이용해 자신의 생활비로 다 쓰라는 주문이다. 유산을 남기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면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고 자녀가 더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퇴장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라고 저자는 말한다. 삶의 질보다 죽음의 질을 먼저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을 위한 일에 돈을 쓰지 못하고 자녀들을 위해 아껴둘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상속은 자녀의 영혼을 망친다고 말한다. 자녀가 자신의 미래를 상속에 의존하고 살다가 결국은 상속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가 죽기를 기다릴 때 자신의 영혼에 끼칠 영향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저자는 죽고 난 후 은행에 한 푼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낭비일 뿐이다며 죽은 다음에 자신의 재산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때 사용하라. 죽을 때는 장의사에게 줄 돈만 남겨놓으면 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돈과 사랑을 구분하자. 15년 전에 읽었던 다 쓰고 죽어라를 다시 소환한 이유는 책이 전하는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월은 흘렀지만 저자가 전하는 다 쓰고 죽어라라는 메시지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가슴을 후려친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에 대한 불안은 훨씬 커졌지만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생각은 과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다 쓰고 죽기 위해선 자녀들 앞에서 돈에 대해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돈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돈과 사랑을 구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서로의 존재가 돈보다 소중하다는 사실도 확인해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재단해 돈으로 사랑까지 표시하는 것은 현명한 부모의 모습은 아니다. 그보다 부모에게 자녀가, 자녀에게 부모가 돈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노후에 남은 건 덩그러니 아파트 한 채인 게 5060 세대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마지막 남은 아파트를 지키고 이를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며 또다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포함해 가능하면 모든 재산을 매월 지급되는 현금 수입원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쪼들리지 않아 노후 생활을 훨씬 풍요롭게 할 수 있고 생활비에서 남은 돈은 자녀 생활비에 보탤 수 있다. 또 자녀가 더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죽기 전이나 죽은 후 자녀 사이에 재산 다툼이 일어날 여지도 없다. 여기에 자기가 가진 재능, 남을 돕는 선한 마음마저 아낌없이 다 쓰고 간다면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언제 한번 보자. 언제 한번 밥 먹자. 언제 한번 술 한잔 하자.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다. 전화할 때마다 언제 얼굴 한번 보자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가 겪은 바로는 없다. 성인이 된 지금 수십 년이 넘었지만 지금껏 이런 말을 하고 지킨 사람은 없었다. 사회생활 초기에는 연락이 오길 은근히 기다렸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약속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순진한 생각이었다.
기대한 만큼 마음의 상처도 받았다. 무소식을 숱하게 경험한 뒤에야 그건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저 사회생활용 인사치레에 불과했다. 언제 뭘 하자를 그저 거칠의 인사말 정도로 생각하고 내뱉는 사람이 그 말을 지킬 가능성은 애초에 없었던 게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부터는 그런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치레로 가볍게 반응할 뿐 기대는 전혀 하지 않는다. 지금 내 머릿속에 상대가 말하는 언제는 없다. 듣는 즉시 지운다. 언젠가를 기대하기 마련이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뭔가 새롭게 하고 싶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언젠가 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당장 시작해야 한다.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언젠가처럼 영원히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배우기로 했다면 학원에 당장 등록하거나 인터넷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자. 운동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당장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밖으로 나가보자. 책을 읽기로 했다면 일단 책을 펼쳐보자. 글을 쓰는 것도 그렇다. 자료를 축적하는데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많은 자료를 모아도 그것만으로는 글이 완성되지 않는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해도 써보지 않는다면 공허한 잡생각에 그치고 만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일단 펜을 잡고 노트에 써보라. 일단 컴퓨터를 열고 자판을 두들겨 보라. 시작하면 영감도 떠오른다. 언젠가 영감이 떠오르길 기다려봤자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책을 쌓아두는 사람들도 많다. 오랫동안 읽지 않은 책이라면 정리하는 게 차라리 나을 텐데 말이다. 책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언젠가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정리의 여왕 곤도마리에는 져서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고객에게 책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언젠가 읽을지 몰라서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내 경험상 단언하는데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누구의 추천을 받아 구입한 책이든 또 읽을 걸로 생각했던 책이든 한번 읽을 시기를 놓친 책들은 읽지 않게 된다. 그런 책들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일단 당장 시작해 보자. 언젠가를 지우고 당장 시작하면 자기가 알지 못했던 재능을 꽃피울 수도 있다. 중국 춘추시대의 철학자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재능은 타고난다. 하지만 대부분은 내 재능이 무엇인지 모르고 평생을 산다. 재능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도전하라. 큰 나무는 가느다란 가지에서 시작되고 10층 탑도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는 데서 시작된다.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처음처럼 주의를 기울이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당장 시작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막막해서다. 그렇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자. 10층 탑도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는 데서 시작되듯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자. 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 긍정적 사고의 창시자로 알려진 노만 빈센트는 어떤 행동이든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했다.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하는 게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때부터 성공의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내가 책을 내겠다고 마음먹고 지금 이 순간 글을 쓰고 있는 것도 언젠가를 지워버리고 일단 시작한 덕분이다. 나도 처음엔 막막했다. 하지만 일단 쓰다 보니 지난 세월 흐트러진 지식의 파편, 기억의 편린이 한데 모아졌다. 생각지도 못한 영감까지 불현듯 떠올랐다.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시작하지 않았으면 결코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다. 은퇴 후 얼마나 더 살지 몰라 그냥 놀았는데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70세부터라도 뭔가 할 걸 잘못했네요. 언젠가 한다고 한 게 많은데 이 나이 먹도록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언론 매체에 굿이 100세에 접어든 노인들이 등장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100세 시대다. 언젠가를 외치다 100세를 맞을지도 모른다. 그때 가서 뭔가 배우지 않은 걸, 뭔가 하지 않은 걸 후회하고 한탄하지 말자. 당장 시작하자.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중년에 걸맞은 빛나는 외모로 가꾸자.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을 중시해야 한다라거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자란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선생님 등 당시 어른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다. 하지만 커가면서 외모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며 외모를 강조하다 보니 지금은 딸로부터 외모지상주의자란 말까지 종종 듣는다. 외모에 관해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외모를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는 외모지상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외모는 중요하지 않고 내면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또 속으로는 외모를 중시하지만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겉으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외모를 중시하는 것을 내면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인식이다. 외모 가꾸기를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내면을 평가하거나 가치를 가늠하는 데 쓰자는 말이 아닌데 말이다.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외모가 중요한 현실이다. 인간관계에서 외모가 결정적인 경우는 수없이 많다. 취업도 외모가 좌지우지하는 시대다. 성형수술도 불사하는 이유다. 청춘기에는 특별히 가꾸지 않아도 젊음 그 자체만으로도 빛이 난다. 그럼 나이든 중년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더 어려 보이기 위해 눈썹 문신을 하고 주름 제거 수술을 받는 것이 능사일까? 나이 들수록 잘생기고 예쁜 타고난 얼굴보다 인상 좋은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인다. 중년이 되면 노력과 경륜으로 쌓아온 인생의 결에 따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주름조차 중후한 매력으로 다가온다. 허리를 쭉 편 바른 자세, 밝고 온화한 표정, 말끔히 정리된 수염, 단정한 머리, 화려하진 않지만 깔끔한 옷차림, 정리된 손톱, 인위적인 성형보다 규칙적인 운동 등 소소하지만 좋은 생활 습관으로 중년의 빛나는 외모를 만들어 보자. 은퇴 후 지위는 돈이 결정한다. 현직에서 물러난 지 벌써 3년이 된 50대 후반의 K씨. 그는 현재 가끔 홀로 산에 오르는 것 외에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은퇴 직후에는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 등산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갔다. 현직에 있을 때 자주 못 봤던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은 더없이 소중했다.
산에서 내려온 뒤 막걸리 잔을 주고받으며 학창시절 얘기를 나누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퇴직 후 단절된 인간관계를 친구들과 만남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2년여 동안 만남이 이어지면서 원치 않았던 상황이 생겼다. 분위기에 휩싸여 더밀리드 골프 모임에도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필드에 나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비용 부담이 커졌다. 케이씨는 아직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퇴직금으로 버티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케이씨는 결국 친구들 모임에 더 이상 나가지 못했다. 케이씨에게 문제는 돈이었다.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돈. 은퇴하거나 나이 들어 잘 지내려면 무엇이 중요할까? 인간관계, 취미, 건강, 돈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과 관계는 노년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는 노년의 시름을 잊게 한다. 형제간에 서로 위로하며 챙기며 잘 지내도 행복도는 올라간다. 같은 아파트에 살며 부부간에 정기적으로 식사하는 등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도 행복 호르몬은 왕성하게 분비된다. 많은 연구 결과는 다른 사람과 얼마나 원만하게 지내는지가 노년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취미도 빼놓을 수 없다. 취미가 없다면 은퇴 후 갑자기 불안한 시간을 감당할 수 없다. 자기에게 맞는 취미를 즐기면 노년이 즐겁다. 건강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 아무리 친구가 많고 취미 부자라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의미 없다. 인간관계나 취미도 돈이 없으면 지속하기 힘들다. 돈이 있으면 여러 사회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힘들다. 설령 만난다 해도 케이씨처럼 계속 어울리기 어렵다. 동창회나 당구, 골프 모임이든 만남에는 반드시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다. 나이 들면 이곳저곳 아픈 데가 생기기 마련이다. 정형외과를 가보라. 주중과 주말, 오전과 오후를 가리지 않고 온종일 환자들로 붐빈다. 허리, 무릎, 어깨, 목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중장년 이상 연령층이 대부분이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나이 들면 누구나 퇴행성 질환에 걸린다. 돈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살기 힘들다. 텅 빈 지갑이 가장 큰 상처를 입힌다. 퇴직 후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돈, 다시 말해 재정적 여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보여준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2023년 7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는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50세 이상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직 전 미리 준비하지 못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37.5%가 재정관리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점을 가장 후회한다고 답했다. 재정은 금융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기에 재정관리는 금융관리, 곧 돈관리라는 얘기다.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 퇴직 후 일자리 계획 및 준비였다. 퇴직하고도 계속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해 두지 못한 것을 후회한 것. 이 역시 돈 관리와 관련된다. 또 취미, 여가 계획 및 준비와 관련해서도 이를 즐길 만한 여유 자금을 마련해 놓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율곡 2인은 노년 빈곤을 중년 상처, 초년 출세와 함께 인생의 3대 불행으로 꼽았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세 가지가 있다.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이다. 이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큰 상처를 입힌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다. 텅 빈 지갑은 은퇴 후 노인에게 치명적이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지만 은퇴한 노년은 그런 희망을 품기에도 벅찬 시기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위가 주는 높은 안정감과 자존감도 은퇴 전에나 통하는 얘기다. 은퇴하고 지위가 없어지면 동네 아저씨, 동네 아줌마일 뿐이다. 은퇴 후에는 돈이 더 중요하다. 모임에서 지갑을 열지 않는 부장님, 교수님, 판사님은 필요 없다. 과거의 지위보다 지금 얼마나 돈을 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지갑을 열고 심사임당을 내느냐, 세종대왕을 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지위가 새로 결정된다. 알베르 카미는 당신이 아무리 불행한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보다는 행복하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설파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 허영이다 라고 말했다. 버나드 쇼는 돈의 결핍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고 했고, 장자크 루소는 돈은 자유로워지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말했다.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하고 싶은가? 은퇴 후에도 친구, 지인들과 지속해서 인간관계를 이어가고 싶은가? 은퇴 후에도 높은 안정감과 자존감을 누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장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 보자.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4년 전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 했다. 애초 상태가 심각한 부엌과 화장실만 고칠 생각이었다. 지은 지 20년가량 된 아파트라는 점을 고려하니 손대는 김에 전면 수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까진 아내와 별 이견 없이 얘기가 잘 통했다. 문제는 책이었다. 거실은 물론 아들, 딸방까지 차지하고 있는 수천여 권의 책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평소 집안 곳곳을 점령하고 있는 책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아내는 이참에 꼭 필요한 책이 아니면 모두 정리하자는 강경한 입장이었고, 나는 길게는 40년간 정든 책과 이별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젊은 시절 지적 호기심은 물론 지적 허영심까지 채워주는 책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였다. 대학 입학 뒤 기숙사와 하숙집을 전전하던 때도 책은 버리지 않고 곁에 가까이 뒀다. 결혼해서도 손때 묻은 책들은 신혼집으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였고, 신문사 문화부에서 근무할 땐 책을 매일 읽어야 하는 출판 담당이었으니 책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버리고 나니 개운했다. 하지만 어쩌랴, 집안일에 있어 만화님을 이길 수 없는 노릇 아닌가. 무려 한 달간의 긴 신경전 끝에 나는 두 손을 들었다. 대신 전체 책의 3분의 1 정도를 남기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다. 막상 정리해야 할 책을 고르는 게 무척 힘들었다. 이 책은 이래서, 저 책은 저래서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 버릴 게 하나도 없었다.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며 약 열흘 동안 2천여 권을 골라 이별을 구했다. 상태가 좋은 책은 중고 책 판매상에게, 그렇지 않은 책은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웬걸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정들었던 책이 없으면 우울해질 거란 생각은 기우에 불과했다.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은 책들과 함께 격한 새 출발을 다짐하는 내 모습에 깜짝 놀랐다. 지금은 책 제목도 가물가물할 뿐 헐렁한 책장은 어느새 새 주인을 맞이하며 빼곡해졌다. 비우면 행복하다더니
비운이 마음이 편해지고 비운이 새 것으로 채워진 것이다. 책을 정리하면서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어렵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십 년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도 책을 곁에 뒀던 밑바닥 정서에는 애정을 넘어 집착하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하게 됐다. 정리를 통해 과거를 정리한다. 사이토 다카시 일본 메이지대 교수는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에서 집착의 끈을 버리면 새로운 평안이 찾아온다. 믿어도 된다라고 강조한다. 실제 내가 그랬다. 40년간 이어진 책에 대한 집착의 끈을 버리니 책을 정리한 뒤 생각지도 못한 마음의 평온까지 경험하게 됐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라는 말로 유명한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는 정리의 힘에서 물건을 버리지 못한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며 집안을 정리하면 자신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나아가 인생까지 극적으로 달라진다라고 강조한다. 왜 달라질까? 그는 정리를 통해 과거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정리를 통해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그만두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방송에 나와서도 마음이 설레는 물건만 남겨야 한다며 옷이건 책이건 하나씩 만져보면서 설레면 잘 정리해서 간직하고 설레지 않으면 물건에 고마웠어라고 작별 인사를 하며 과거를 처리한다. 정리는 어르신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덕목이다. 대부분 어르신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생전에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사서 아껴둔 물건, 자식들과의 추억이 배어있는 물건을 버리거나 정리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물건 때문에 건강이 더 나빠지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정리하지 못하고 이고지고 살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세상을 떠난 뒤엔 그런 물건들이 쓰레기가 돼 금쪽 같은 자식들에게 짐만 될 수 있다. 어르신들에게 생전 정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가득 찬 것보다는 조금 빈 것이 좋다. 희망이 이루어진 상태보다는 희망하고 있을 때가 좋다. 보고 싶다고 다 보는 것보다 하나 정도 남겨놓은 것이 좋다. 평생 무소유의 삶을 실천한 법정 스님의 말씀이다. 자식, 돈, 자기 자랑은 절대 금지. 해외여행하고 있는데 만난 거 먹고 있다. 아내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히게 좋다. 남편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 준다. 멋진 한강 풍경을 볼 수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SNS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는 모습을 일상적으로 접한다. 겸손히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자랑이 떡하니 들어선 지 오래다. 남이 알아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홍보하는 SNS 시대의 불가피한 모습이다. 시도 때도 없이 늘어놓는 자랑도 가지가지다. 일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자기 자랑, 손주 자랑, 지식 자랑, 외모 자랑, 심지어 외항견 자랑까지 끝도 없다. 이 중 특히 나이 먹어서 하지 말아야 할 자랑 셋을 꼽으라면 자식, 돈, 자기 자랑이다.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묻지도 않았는데 흔히 듣게 되는 게 이 세 가지 자랑이다. 노인정에서는 이런 자랑에 손주 자랑까지 더해져 말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자랑은 역효과가 크기 쉽다. 부모들은 왜 그렇게 자식 자랑에 열을 올릴까?
자식 자랑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다. 자기의 학벌이 부족하다 싶으면 자식의 인류대 합격을,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자식이 의사인 것을, 자기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지 못했다면 자식이 사업에 성공한 것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바람이다. 하지만 그런 바람이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기 자식이 잘 되었다고 해서 자랑하면 그렇지 못한 자식을 둔 사람에게는 상처를 입히는 꼴이 된다. 치열한 경쟁사회다. 상대적으로 잘 되지 못한 자식을 둔 부모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자식 자랑이 십중팔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환경이다. 2400년 전에도 부모의 자식 자랑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모양이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맥락에서 자식 자랑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 자식 자랑은 부부 사이에서만 해도 부족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식의 자랑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돈도 마찬가지다. 재산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재산 역시 부를 쌓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처를 입히게 된다. 자신의 부를 상대에게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힘들게 쌓아올린 인간관계도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자랑이 결국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한참 수익을 내고 있을 때는 주식을 해서 큰 돈을 벌었고 번 돈으로 고급 차를 사고 아파트 평수도 넓혔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주식 투자가 그렇게 만만한 일인가? 한동안 그렇게 자랑하던 주식 이야기는 어느새 자취를 감춘다. 알고 보면 손해를 크게 봐서다. 자기 자랑은 또 어떤가? 왕년에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며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자랑하는 이들이 있다. 과거 대기업에서 임원을 했든 정부 부처의 고위관직에 있었든 모두 지난 일이다. 과거 회사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 공적을 세운 것은 모두 명예로운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명예를 자기 입으로 떠벌리는 순간 그 명예는 사라진다. 대신 입이 가벼운 사람이거나 자기 과시욕이 강한 사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붙게 된다. 장점은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란 뜻으로 주머니 속의 송곳이 결국 주머니를 뚫고 존재를 드러내듯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말이다. 진짜 뛰어난 사람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재주가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자랑거리가 차고 넘치는데도 자신을 낮추고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의 인격과 인간성을 높이 평가한다. 공자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라 라고 했다. 노자도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으스대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했다. 본인 입으로 하는 자랑은 부작용만 낳는다. 남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칭찬이 부작용은 없고 약효는 뛰어난 진짜 자기 자랑이다. 우리 속담에 입찬 소리는 무덤 앞에 가서 하라는 말이 있다. 자기를 자랑하며 장담하는 것은 죽고 나서야 하라는 뜻으로 쓸데없는 장담은 하지 말라는 말이다. 아인슈타인은 자랑은 본질을 잃게 한다고 했고 해밍웨이는 자랑은 인생의 결점을 가리고 겸손은 그것을 치유한다 라고 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내 자식이 얼마나 훌륭한데 라고 자랑하기에 앞서 내 주변 다른 사람의 사정과 능력도 살펴 배려하고 존중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노인정에서든 어떤 모임에서든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미움받지 않고 관계를 오래 이어갈 수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